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류수경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풀어갈 역량 있는 인물을 뽑는 날입니다. 부평구 갑은 인천의 오래된 원도심으로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 군부대 이전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과연 지역의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인물이 누군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유권자들의 몫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과연 누가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부평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으로 합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적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질문, 다음 순서로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의 질문과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 후보의 맺은말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발언 시간은 기조 연설은 각 후보마다 2분, 그리고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이고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은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은 각 2분씩 드리고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보충 질문 역시 30초고 답변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발언은 후보에게 각 2분씩 드립니다. 발언 제한 시간 3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알림 종소리가 울리고 발언 제한 시간 이후에도 질문 및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만약 질문이 없을 시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질문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상대 후보자는 답변 시간 1분 30초 동안 본인의 공약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부평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뽑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혹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편안하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조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 정의, 공정이 하나도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정권을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 외에 이번 정권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산무 정권입니다. 첫째, 무능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거지 같다고 합니다. 깡통을 차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순위가 1960년대 162에서 10위권까지 올려놨더니 지금 12위, 금년 13위 이러다가 중국에도 뒤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모렴치하고 뻔뻔한 정권입니다. 조국을 비롯한 유재수, 김병수
그러한 파람치 행위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호대를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정당당하게 수사한 윤석열을 공수처 1호 대상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무법 정권입니다. 선거법을 일야당과 상의 없이 처리했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면 산무정권이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전에 다시는 이런 자유선거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출마의 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의 사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로 뭉치는 길입니다. 결국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임을 이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준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더 중차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을 하고 또 부족한 문제가 있다 한다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기 그리고 상대방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이런 정치 형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부평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은 한때 우리 인천을 끌고 가는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서울의 배후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마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치권은 과연 무슨 비전을 제시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 이성만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부평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공통질문에 두 분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부평 미군기지 개발 방향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평 미군기지가 반환됐습니다. 현재 시민 개방을 위해서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부평 중심 지역으로 부평 미군기지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인천시는 물론이고 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태인데요. 부평 미군기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벌써 논의가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연 기존의 정치권은 어떠한 비전을 주어왔는지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미군기지 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윗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1단계 A구역으로서 여기 이제 다이옥신이 주로 좀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정화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지역 자체가 그 중에서 1단계 B구역으로서 야구장, 우리로 말하자면 상곡동 또 부평공원하고 연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가운데 있는 곳이 2단계로서 빵공장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B구역인 이쪽에 그 야구장하고 그 다음에 이 빵공장을 2022년 말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금년 내에 빵공장 지역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옥신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그 도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걸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30년 만에 부평 미군 기지가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 누구나 환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국민들한테 개방하라고, 오염된 부분은 빨리 정화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장 시절에 이 미군 기지를 문화공원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공원이라 하면 정부가 미군기지에 대해서 신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것을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녹색지대는 녹색지대로 그대로 보존해서 국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기존의 미군 건물에는 문화, 예술, 역사, 교육 기능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부평 미군기지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앉아서 재즈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재즈도 듣고, 부평이 대중문화의 원산지입니다. 대중음악의 대중음악 자료원도 설치를 하고, 또 부대찌개 골목에 부대찌개가 부평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대찌개 골목도 재건하고, 이런, 그 다음에 실개천도, 굴포천도 개방하면서 실개천도 개방하는 그런 명품의 공원이 돼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명품 공원으로 같이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정말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과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역시나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폭증을 했고요. 이번 문재인 정권 때도 폭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지역에서는 폭등하고 일정 지역에서는 폭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 그것도 수요 억제책이고요. 재건축 규제도 수요 억제책이고요. 하물며 정무수석은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시장 경제의 기본 정신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차관급 이상 중에 3분의 1이 다주택자입니다.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아요. 다 팔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은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이고요. 보유세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낙연 총리 시절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스웨덴에 유학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을 도시공구에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다자녀 가진 사람은 거의 일생 동안 집 걱정 없이 산다. 우리도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국가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국민들한테 편하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주택은 기본적으로 투자재와 필수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재적인 측면을 사실 정부가 만족시켜줘야 되고, 만약 필수재적인 성격을 국민들에게 안정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투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필수적인 성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의 임대주택은 너무나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필수제로서의 주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국민들이 동요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한 3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감을 하고 이를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성이라고 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잣대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투자재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도 문제지만 수도권 내 강남 등 핵심 지역하고 다른 핵심 지역의 차별성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는 국토 기본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강남 등에 몰려있는 그런 업무시설들을 수도권 곳곳으로 분산시키고 또 기반시설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환경을 서로 균등하게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의 집값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높은 임대료 또 운영비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증대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점검 시스템을 받고 조언을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목 경제는 사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지역 금융이 좀 제대로 서야 된다. 즉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골목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조언도 해주고 또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시비비를 금융 시스템에서 갈라질 때 불필요한 경쟁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보장돼야 되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돼서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일정적인 소득이 인정되는 기본소득제까지 확장이 돼서 우리 골목경제에서 소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포대라고 들어보셨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지금 경제가 장기 침체입니다. 모두 문 닫게 생겼습니다. 제가 산업이 활동을 하면서 부평 산단 고도화 사업, 부평 테크시티도 준공을 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장 개선, 뭐 여러 가지 시장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이성만 후보께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투자가 늘고 기업이 늘고 기업 유치가 되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해야 돈이 돌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의원을 만났는데요. 일본이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일본에는 젊은이들 나와서 졸업하면 일자리가 2개, 3개인데 그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의회하고 MOU를 맺어서 일본에 젊은 애들 보내줘라. 우리가 얼마든지 취직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다 경제가 부흥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가 되고 이게 국민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고 이게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은 국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질문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사회자가 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한 후 후보자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와 질문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별 질문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자리 문제도 핵심 이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취업률과 함께 실업률도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쉽게 얻고 또 쉽게 잃는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후보가 가진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 3년간 관제 일자리만 늘어났습니다.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는 도리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이 일자리를 주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민간이 투자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만드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고 그렇게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 완화했죠. 세금 내렸죠.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할 거 다 해주죠. 강성노조 잡아서 노동 유연화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까꾸로 가고 있어요. 기업들을 30대 재벌 기업을 1년 사이에 다 압수수색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 하겠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21년째 국내에 공장을 안 세웁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딴 데가 세우죠. 이렇게 규제 심하고 정부 간섭이 많고 시장 경제 원칙을 안 지키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이 자유와 창의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고 경쟁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장을 해줘야지 자꾸 정부가 개입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건 못한다 하면 절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적정한 소득과 그다음에 고용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양질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원칙을 좀 제시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동일한 업무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를 높여주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정유석 후보 1분 30초 내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재인 정부 3년간에 알바 자리 60대 취업자는 통계 작성 우리나라 6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로 늘어났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데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예요. 그리고 40대 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4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게 지금 역대 작년도에 10배, 20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돈도 사람도 한국을 떠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상위 회장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중국보다 못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 우리나라 투자 환경, 기업들, 외국에 나간 기업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조건을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업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한테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으로 도는 것이지 자꾸 관이 주도해서 관이 만들어서 하고 뭐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됩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작년 계양구에서도 일가족이 생활고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를 저희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동종 업종들끼리 어떤 협동조합 등을 구성을 해서 한번 이런 경제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복지 대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활 기업이라든지 또 자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지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정부는 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항상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찾아내야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누구 한 사람 누락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일원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득주도 성장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일정적인 삶을 정부가 보장해주고 이를 수요로 일으켜서 국민 경제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는데 이게 전 국민한테 주자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번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요새 소상공인들 또 실업자들 많이 생기니까 이런데 지원하겠다고 전 국민의 70%를 주겠다고 했어요. 70%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당은 주려면 다 주라는 얘기거든요. 100%다 주라는 얘기지. 그거 가르느라고 힘들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하고 이 재난지원금.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성만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전부한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본소득만큼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국민적인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 소비가 안정화되고요. 소비가 안정화되가 수요가 창출돼서 국민 경제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우리 투자 행위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온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 중심의 나라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듯이 기본소득제로 가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고 기업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0%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좀 미리부터 우리 좀 야당이 상호 협력을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경제를 일으켜가고 있거든요. 이걸 같이 협력했으면 좋을 텐데 끝없이 반대하다가 이렇게 이제 뒤늦게라도 함께하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두 후보의 선거 공약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본 다음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사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시간은 2분입니다. 이성만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경제 일반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는요,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계 경제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단순히 기업 개인 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만약 범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혼동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본소득제, 소득주도 성장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우리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공약으로 지역과 대표적인 것은 이 경인 전철 중에서 우리 부평 구간, 즉 여기에 있는 이 백운역 주변부터 해서 송내역까지만 여기를 지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쪽 서쪽 끝 하인천부터 구로 전체를 지화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현실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여기를 지화해서 남북을 관통시키고요. 이런 전철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소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녹색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평역 주변을 중심 그 업무지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이 여의도, 서울역, 부평으로 이어지는 중심 업무지대로 만들어서 수도권 서부의 중심으로 만들고요. 이 길게 지금 새로 메꿔지는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 R&D 센터를 만들어서 부평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부평의 미래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 이성만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소득주도 성장 얘기 또 하셨어요. 근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 탄생하면서요,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놓고 그 다음서부터 보여주지 않아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러면서 일자리 없애는 일만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안 뽑아요. 사람을 공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확 올려보니까 직원들 줄여요.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만 하고 영리형 안 된다고 그래. 관광 인프라도 안 된다고 그래. 또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유섭 후보님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세세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본다든지 국민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경제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됩니다. 수출 경력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도 완화하고 또 계속적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원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기업들은 성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국민 경제를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투명성과 보다 합리적인 절차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소득 수준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은 몇몇 사람의 어떤 소득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를 골고루 분산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은 우리 여당도 잘 귀담아 듣고 고쳐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유섭 후보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좀 전에 공약을 하셨는데 이제 경인 전철 지하를 백운역에서 동암역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에서 구로역까지 다 하자고 그 민주당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성만 후보만 부평 지역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될까 말까한 대형 사업인데 이 부평 부분만 하자는 거는 너무 혼자의 욕심이고 전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성만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경인전철 지하는
지난 2006년도에도 제가 공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정복 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하나도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인촌부터 구로까지 전체가 지어화된다면 뭐 제가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안으로 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부평에 있는 구간 아까 보여드렸듯이 백운역부터 송내역까지는 인천에서도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또 부평역 일대의 땅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부평 구간 자체는 사실 민자 사업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암역부터 서서히 내려와서 한 부평역 지날 때쯤 되면 한 지하 한 15m 이내로 관통을 해서 다시 송내역 근처에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가는 비용도 한 1조 원 정도로 공사비가 1조 원 정도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많은 토지 때문에 또 높은 지가 때문에 사업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좀 민간 SPC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 타당성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민자 사업으로 꼭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참여하자 그랬지만 제가 참여 안 했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유섭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인천 7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급행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20대 국회에서 서울시에서 후보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다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GTX입니다. GTXB, 지금 GTXB가 송도에서 출발해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부평을 경유합니다. GTXB가 되면은 10분 만에 10분대로 서울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 설계가 들어왔는데 빨리 실시설계하고 민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평 미군기지의 명품공원화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품공원화해서 이 L자 녹지축을 완공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평 트램 건설입니다. 이거는 지금 군용철도 삼복읍단에서 또 삼군지사까지 가는 군용철도를 관광 교통 측면으로 해서 부평 트램을 건설해서 교통으로도 쓰고 또 관광 목적으로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경인전철 지하, 이 문제는 저희는 인천역에서 구로까지 하고 이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역에서 구로까지 경인전철을 지하하고 부평역을 각종 인천 지하철 1호선 또 GTX B 노선 또 경인전철 1호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로 부평역 부분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혹시 정유섭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래전부터 공약이 됐지만 실현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6조 내지 8조가 들어서 그거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개발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섭 후보께서는 이걸 또다시 그 공약으로 내셨는데 어떠한 보관으로 그런 비용을 부담할 건지 그거에 대한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유섭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경인전철은 120년 동안 서울에 진입하는 우리의 관문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도시 단절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경인전철 지하할 때는 복복선을 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복복선을 하게 되면 이게 8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가는 진입로가 지하철 7호선도 생겼죠. 공항철도도 생겼죠. 지금 곧 이어서
경인선 2호선이 남동쪽에서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도 생깁니다. 이쪽에 지금 그 수요가요, 교통 수요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40% 수준으로 과거 피크 때보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복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선으로 하면 3조 원이 들어갑니다. 3조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땅 가격이 6조에서 7조입니다. 그러면 땅 가격이 4조가 남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인천에서 구로까지 이 경인철도 부분이 다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다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거 재개발해야 됩니다. 상부는 뭐 트램이 해도 되고요. 트램이 다녀도 되고, 또 하부는 복선에 경인 지하철 1호선이 간다면 도시가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집가도 상승되고, 그 도시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고, 많은 시설물이 들어오고 인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만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역시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선으로 줄이면 그만큼 통행 규모를 줄이게 되는데, 우리 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매립하고 나서 그 상충부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마 상충부의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막 부평 구간일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지역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분 30초 내로 정유석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대형 사업입니다. 한 국회의원,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떠나서 같이 협조해야 될 사안이고, 지금 교통 수요가 지하철 7호선도 제가 급행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인 지하철 2호선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선으로 충분할 때 복복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복복선에서 불가능한 거는 복선으로 하면, 복복선일 때는 3,100원이 됩니다. 키로당 공사비가 3,100원이지만 복선으로 하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키로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도심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하고, 또 타운을 형성하고 하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걸 할 때 GTX B 노선과 같이 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GTX B 노선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통 수요가 줄었고, 또 다른 지역에 급행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과 도심 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사전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유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밥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고, 쌍용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현실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문재인 정권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태로 보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회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경제 회생을 못 시킨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저희 미래통합당을 찍어주십시오. 저희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회생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찍으세요. 그러나 윤석열이 정정당당하게 했고, 지금 정부가 잘못을 감출한다면 그것을 파헤칠 수 있도록,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2번을 찍으세요. 지금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으세요. 지금의 친북 굴종, 중국 굴종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찍으세요. 우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선관위 다 장악했습니다. 국회까지 장악하면 우리 김종인 위원장 말 맞다나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 정부가 어떤 좌파 사회주의로 갈지 고려영방제로 갈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V 토론을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3년 전을 생각해보면 촛불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좀 더 투명한 사회, 기득권 중심으로 뭉쳐지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대변하되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권청은 배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는 개혁을 실시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신뢰도 드리고 때로는 지탄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촛불 혁명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우리는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행태를 보면 솔직히 좀 걱정스러움이 사실입니다.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또 발목 잡기 하고 또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빨리 보완토록 요구를 하고 해서 상호 조화를 맞추기보다는 흠잡기와 떼쓰기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 이성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은 우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에 우수한 경제 힘을 보여줄 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촛불 혁명의 근거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적 뜻을 모아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평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저는 바로 민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인 구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부평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선거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두 후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인물이 나서는지 부평구 갑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길잡이가 됐길 바랍니다. 최근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4년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다는 선거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절대 소홀해질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만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늘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오늘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니까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를 찾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